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67세이신 우리 어머니는 2년 전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80까지 올라가셨어요. 병원에서는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혈압도 150을 넘나들며 매일 아침 약 3알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1년 만에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이 황금빛 액체, 올리브유였습니다. 단순히 요리에 쓰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보호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명약이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올리브유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어떻게 골라야 진짜 효능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전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수치로 고민하시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20분이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그냥 샐러드에 뿌리는 기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올리브유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비싼 식용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빛내과 의원 심혈관내과 김현수 전문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직접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올리브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올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만 골라서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만 콕 집어서 청소해주는 똑똑한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3세 이명희 씨의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5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는데도 수치가 계속 240에서 25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2큰술씩 드시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수치가 210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195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였던 해운대 메디컬 센터 가정의학과 박지영 전문의는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올리브유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분명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리브유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이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올레오칸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먹는 것이 곧 천연 소염제를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특히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계속 쌓이면 관절도 아프고 혈관도 손상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 있거든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1세 최영수 씨는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서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최 씨의 딸이 인터넷에서 올리브유의 항염 효과에 대해 알게 되어서 아버지께 매일 올리브유를 드시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유성재활의학병원 재활의학과 정민호 과장은 올리브유의 항염 성분이 관절 주변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물론 이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보조적인 식이요법으로는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주는 선물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변비잖아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기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고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배변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는 거죠.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5세 강미숙 씨는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변비약을 먹으면 또 설사가 나고 안 먹으면 3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해요. 그런데 8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물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소화기내과 박상현 원장은 올리브유가 장 점막을 보호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효능,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치매를 꼽으실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그 무서운 병 말이에요. 그런데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폴리페놀이 뭐냐고요?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들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9세 한정혜 씨는 3년 전쯤부터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초기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는데, 그중 하나가 매일 올리브유를 챙겨 먹는 거였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브레인 신경과 이준호 전문의는 한정혜 씨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려졌다며, 물론 약물 치료의 효과도 있지만 지중해식 식단과 올리브유 섭취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올리브유가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가 너무 많아요. 마트에 가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라벨에 쓰인 용어들도 다 달라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처음 올리브유를 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건 10,000원도 안 하는데 어떤 건 5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영양사님들께 직접 여쭤보고 또 논문도 찾아보면서 정리한 똑똑한 구매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냐 아니냐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올리브유 병을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퓨어, 라이트 이런 용어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다 등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짜낸 기름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것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화학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으로만 짜낸 거라서 올레산 함량이 가장 높고 항산화 성분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반면에 퓨어 올리브유나 라이트 올리브유는 열을 가하거나 화학 처리를 해서 정제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현미를 깎아서 백미로 만들면 영양소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용기입니다. 올리브유가 담긴 병의 색깔을 꼭 확인하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나 투명 유리병에 담긴 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리브유 속 귀한 항산화 성분들은 빛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돼 버리거든요. 산화가 되면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겨 나옵니다. 갈색이나 짙은 녹색 병이죠. 이게 빛을 차단해서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제조일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올리브유는 와인처럼 오래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선할수록 좋아요. 올리브유는 시간이 지나면 산패가 됩니다. 산패가 뭐냐면 기름이 공기와 만나서 산화되면서 맛도 이상해지고 냄새도 나고 몸에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일자가 최대한 최근인 것, 구체적으로는 6개월을 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병에 보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유통기한은 보통 2년 정도로 넉넉하게 잡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선한 올리브유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골랐다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그냥 일반 식용유처럼 쓰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올리브유는 특별한 기름이기 때문에 사용법도 특별해야 해요. 첫 번째 주의사항, 절대 고온 조리에 쓰지 마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라는 게 낮아요. 발연점이 뭐냐면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 건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대략 160도에서 190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는 200도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올리브유 속의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 하루 섭취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독이에요. 올리브유도 결국은 기름이고 1큰술에 약 120칼로리나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찔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 하루 2큰술 이내입니다. 보통 한 큰술이 15ml 정도니까 30ml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주의사항,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담석이나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담즙이 많이 나오면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담석이 있는 경우 돌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담관을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영양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복일 때 장의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도 활발해지고 하루 종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물론 그냥 마시기 어려우시면 레몬즙 몇 방울을 섞거나 꿀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중 드레싱에는 설탕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올리브유에 식초나 레몬즙, 소금, 후추만 넣으면 훨씬 건강한 드레싱이 완성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올리브유를 빵에 찍어 먹는 방법도 정말 좋아요. 특히 통곡물빵이나 호밀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찍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올리브유를 보관하는 방법도 엄청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해버리거든요. 첫째, 직사광선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옆처럼 열이 나는 곳은 절대 안 돼요. 되도록이면 싱크대 안쪽 선반이나 식품 보관 캐비닛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둘째, 뚜껑을 항상 꽉 닫아주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셋째,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올리브유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응고돼요. 물론 다시 상온에 두면 녹긴 하지만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 품질이 떨어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올리브유에 대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가짜 올리브유 구별법이에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 상당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보고들이 있어요.
다른 저렴한 기름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데 라벨만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넣어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차가워지면 약간 뿌옇게 흐려지거나 응고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른 기름이 섞인 가짜는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응고 패턴이 달라요. 둘째, 맛을 봤을 때 목 뒤쪽이 약간 얼얼하거나 쓴맛이 살짝 나야 진짜예요. 이게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이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아무 맛도 안 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셋째, 가격을 보세요. 진짜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로워서 절대 싸게 나올 수 없어요. 500ml에 10,000원 이하라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표를 사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표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선택 기준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원산지를 보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산이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단일 원산지 표기가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토스카나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 있으면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에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디오피나 피디오, IGP 같은 유럽연합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품질을 보증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 뭐냐면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올리브유에 대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올리브유 자체가 직접 지방을 태워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올리브유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줄이게 되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간접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에 일부러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올리브유를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있어요. 빠른 분은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어떤 분은 3개월쯤 지나야 혈액검사 수치에 변화가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3개월을 목표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많으니까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 관리, 염증 완화, 장 건강,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둘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시고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것, 제조일자가 6개월 이내인 신선한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하루 2큰술 이내로 드시고 고온 조리는 절대 금지, 생으로 드시거나 요리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넷째, 담석이나 담낭염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다섯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반신반의하셨고 저도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됐고 혈압약도 줄었고 무엇보다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타셨는데 지금은 3층까지는 그냥 걸어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어머니가 스스로 요즘 몸이 정말 가벼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며 칭찬하시고요. 이게 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큰술을 거르지 않고 드신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올리브유 한 큰술, 겨우 15ml예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은 걸 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여줘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부터 올리브유 한 병 장만하시고 매일 아침 한 큰술씩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분들, 건강이 걱정되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올리브유 한 큰술로 상쾌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년 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